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오늘 정말 덥네요. 이 말만 계속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름 내내 이 말을 할 것 같은. 근데 역대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이 좀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원래 땀이 없거든요. 아, 네네. 근데 진짜 막 옷을 막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원래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오늘 정말 고통스러웠다. 양산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가져오는 걸 깜빡해서 그냥 받아들였다. 햇빛을 받아들이면서 왔다. 그러면 또 근황 토크 한번 해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마이크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좀 따끈따끈한 근황, 어제의 근황인데요. 네네네. 친구 아시는 분이 네. 고양이를 정말 많이 키우시거든요. 인보를 하기도 하고 네네네. 이제 그분이 직접 키우시는 고양이들도 있어서 고양이가 진짜 많은데 이제 그분이 집을 비우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혹시 돌봐줄 수 있냐라고 네.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겠다. 막 원래 그냥 걔가 한 명만 오면 된다. 그냥 한 명 구할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저요 해서 네네. 막 3-4명이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고양이가 진짜 많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다양한 고양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다 처음에 낯을 가리다가 이제 저희가 그냥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한두 마리씩 나와보는 거예요. 아, 귀여워. 자기들도 궁금함을 참지 네네네. 못했나 봐요, 저희에 대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엄청 잘 놀다가 온 경험이 있었다.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진짜 너무 다 가지각색의 매력이 있고 네네네. 진짜 사람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고양이에 대한 편견은 좀 사람한테 관심 없고 시니컬하고. 그렇죠.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 뿐 나는 관심을 절대 주지 않는 네네네. 그런 동물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계속 붙어 다니고 강아지처럼. 그래서 진짜 귀여운 생명체다. 힐링을 하고 온 1화입니다. 정말 동물은 최고다. 그렇죠. 동물들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맞다. 좋겠다. 사람보다 낫다. 솔직히. 근데 인류애가 또 상실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맞아요. 또 동물들을 이렇게 봐주면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맞습니다. 타미 씨는 그냥 저는 제주도를 여름 네네네. 휴가로 저번에 여름 휴가 맞아요. 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갔다 네.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래서 약 4박 5일 갔다 왔는데요. 네네. 그 서쪽에 네. 애월에만 주로 있었어요. 네네. 근데 원래는 비예보가 내내 있는 걸로 있었는데 네. 막상 가니까 거의 하루 정도 완전 빡세게 오고 몰아서 왔네. 네네네. 나머지는 조금 오다 말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덜 덥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되게 괜찮았다. 해가 없었겠네요, 그럼. 네네네네. 다행이네. 그래서 바다도 엄청 많이 보고 힐링을 하고 왔고요. 네. 그리고 거기도 고양이가 만나서 길냥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또 충전을 하고 가장 그렇습니다. 좋았던 스팟 있으세요? 스팟. 전 애월 바다를 정말 좋아하는데 엄청 이뻐요. 아, 그래요? 에메랄드 빛깔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저 원래 동쪽 그 세화 이쪽이 동네가 예뻐서 네. 좋아하는데 바다만큼은 진짜 서쪽이 예쁘다 이런 걸 느꼈고요. 네. 그리고 갈치가 원래 네. 좀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는 안 먹어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요? 갈치 조림? 갈치조림이랑 통갈치 구이를 먹었는데 구이도. 요즘엔 순살도 있어요. 다 발라주시는 네네네네. 거예요? 와, 좋다. 아예 발라져 있는 갈치가 조림에 들어있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비벼서 먹었는데 극락의 맛이었다. 아니, 원래 갈치가 바르기 싫어서 전 안 먹게 되거든요. 네네네, 귀찮아서. 맞아요. 계속 가시가 씹히니까. 너무 괜찮은데요? 순살? 맞아요. 갈치? 시도해볼 만하다. 많이 먹고 배가 빵빵해져서 왔다. 행복한 휴가를 보내셨네요. 맞습니다. 날씨도 괜찮았고. 마이크는 이제 곧 가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비가 안 오길 바라는. 아, 맞네요. 근데 계속 장마라고 하는데 지금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맞아요. 은근히.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 여름 장마가 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막 확 내리고 또 안 오고. 맞아요. 그 수영장 워터파크 가면은 그 네네네. 물폭탄 아세요? 맞아요. 물폭탄. 그렇죠. 그 양동이 꽉 차면 갑자기 네네네. 물폭탄 그 수준으로 오고 그냥 안 오고 이러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물폭탄 시기만 피하면은 맞지는 않을 것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비 많이 오면 또 인명 피해라던가 맞아요. 좀 재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안전한 맞아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밈 한번 소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시카고 밈입니다. 시카고 밈은요, 뮤지컬 시카고에서 나온 노래들, 이제 가사들 중에서 좀 밈이 된 것들인데요. 좀 여러 개가 한 2개 정도 저희가 가져오긴 했는데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시카고 밈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저 뮤지컬 시카고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그 시카고는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신화로 여겨지는 안무가 겸 연출가 밥 포시의 대표작으로 1975년에 초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금주령이 시행되던 1920년대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살인을 저지른 두 여인의 벨마 켈리와 럭시 하트가 그 속물적인 변호사의 빌리 플린을 만나서 재판에 살아남는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에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중인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에서도 공연 제작사 신시컴퍼니가 2000년에서 2001년에 공연을 처음 선보여서 그 이후에는 뭐 2, 3년 간격으로 공연을 진행했고 특히 2021년에 시카고 한국 흥행에 이제 빵 터지면서 주로 그 전에는 30대, 40대 맞아요. 관객들이 많이 찾았는데 21년도 공연 이후부터는 20대 관객의 발길이 많아지면서 흥행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부분의 회차가 이렇게 매진이 됐다고 하던데 디큐브 링크 아트 센터가 좀 떨어져 있고 교통이 위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뮤지컬 흥행이 쉽지 않은 곳이라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공연 관계자들 사이에서 시카고가 그 디큐브 링크 아트 센터에 선입견을 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 공연을 보러 다 가시는 거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특히 2가지 넘버 노래들이 좀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래서 그 넘버 중에 We Both Reached for the Gun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복화술 하는 영상은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리 플린 역과 럭시 하트 역이 이렇게 있는데 럭시 하트를 이렇게 조종하면서 복화술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과 그 뒤에 럭시 하트가 살인을 저지른 게 정당하다, 정당방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만해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만해 하는 그 가사가 요즘에 밈으로 유행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 최재림 씨, 빌리 플린 역을 맡은 최재림 씨가 그 맛깔난 연기력과 그 노래로 인해서 좀 크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그 All I Care About 이라는 넘버에서 비싼 자동차 필요 없어. 최고급 시가도. 이게 완전 폭발적으로 이렇게 가창력을 뽐내시거든요. 거의 샤우팅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내용은 사실 돈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인데 아닌 척하는 그런 가사예요. 나는 사랑꾼이다. 오직 나에게 필요한 건 사랑뿐이다. 이런 가사 내용인데 그거를 제가 댓글 중에서 최재림 씨의 연기에 대해서는 숨길 생각 없음. 돈에 관심 많음. 이거고 다른 박건영 배우. 박건영 배우님은 돈에 관심 있지만 숨기고 있음.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오케스트라와 배우진 그리고 매력적인 그런 중독성 있는 노래가 유행을 끌면서 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아까 소개해 주셨던 이해할 만해라는 밈이 있는데 이제 이 밈은 원래는 그 기자회견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살인이 정당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밈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아무 상황에나 쓰면 된다. 당연한 상황, 모든 당연한 상황. 그래서 제가 찾아온 거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뭐 아이돌이나 대상을 가져온 다음에 이 대상을 좋아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해할 만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광기 넘치게 그 이해할 만해를 도배하는 그런 밈을 저는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싼 자동차 관심 없어. 이게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네네네. 근데 이것도 그 상황 자체는 약간 역설적이잖아요. 맞아요. 관심이 있는데 없는 네네네. 척 하는 건데 이제 이것도 사용할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땡땡뿐이 없다. 진짜 그냥 좋아하는 대상을 그 내겐 오직 사랑뿐에 사랑 대신에 넣어서 맞아요. 땡땡뿐. 그렇죠. 비싼 자동차 관심 없어? 내겐 오직 땡땡뿐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최애 이름이나 음식이나 온갖 좋아하는 취미, 뭐 책 등등 다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좀 네. 다른 밈에 비해서 뭔가 문화 공연에 맞아요. 대한 밈인데요. 그렇죠. 마이크는 뭐 시카고 말고도 네. 좀 문화 예술을 좀 즐겨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제 주변에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그냥 일반인 알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저는 꽂히는 극은 다 보러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진짜 감동적인 그게 있었는데 마리 퀴리라는 네네네. 그게 그 라듐을 발견한 그 퀴리라는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얘기를 그냥 극으로 한 건데 이제 그 제가 봤던 회차가 그 김소현님 있잖아요. 네네. 배우. 이제 그분이 그 퀴리 역할을 맡으셨었는데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분이 발견을 한 라듐이라는 생명체래? 원소가 라듐이라는 원소가 그러니까 암세포도 생명일 것 같은데 왜 생명체라는 말했지? 그래서 그 원소가 원래는 처음 발견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열광을 한 거예요. 빛이 나다니 이 원소에서. 그래서 열광을 하면서 막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라듐 크림, 라듐 초콜릿, 라듐 시계 이런 식으로 모든 빛이 나니까 어쨌든 우와. 라듐 크림은 바르는 거잖아요. 그 초콜릿은 먹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유해한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각색된 내용일 수 있지만 그 극에서는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라듐을 정말 좋아하다가 이제 슬슬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퀴리는 평생을 다해서 그거를 연구를 해서 이제 거의 라듐이 내 자신인 듯한 라아 일체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라듐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실패를 한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자신 또한 그렇게 라듐과 자신을 동일선상에 놓게 된 거예요. 나도 실패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 고뇌를 하고 막 그런 건데 진짜 너무 슬퍼서 그냥 눈물이 줄줄 나는. 끝나니까 사람들 다 막 눈물이 고여 계시더라고요. 다들 엉엉 엉엉 파티를 벌이게 된. 근데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원래 같은 작품을 2번 이상 안 보는데 그거는 2번 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전 무조건 그냥 한 번 보고 마는 편인데 네네네. 그거는 다른 배우도 궁금해서 가서 봤었다. 마리퀴리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냥 마리퀴리 인물에 대한 네네. 정보는 좀 있었지만 네. 그 뮤지컬 내용을 이렇게 들으니까 네. 언제 한번 꼭 보고 싶다라는 진짜. 생각이 듭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하미 씨는? 저는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시카고 저는 2번 봤었고요. 네네. 영화 시카고도 봤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뮤지컬 본 경험을 이제 떠올리려고 보니까 네. 없는 거예요. 시카고 말고는. 시카고의 빅팬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내가 왜 뮤지컬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뮤지컬 영화 작품을 많이 봤더라고요.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좋아하는 영화 뭐야? 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것들이 맘마미아, 레미제라블, 그리고 시카고도 있었고 알라딘. 알라딘 진짜 좋죠.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그냥 영화 서사도 재밌지만 그 안에 나오는 넘버, 노래들이 되게 더 깊은 울림과 맞아요. 이렇게 끝나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뮤지컬 영화를 좀 좋아하나? 이런 생각도 어제 한번 해봤고요. 근데 확실히 그리고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오페라의 유령 네네. 공연을 그 DVD로 네네네. 봤었어요. 맞아요. 실황 중계를 하는 네네네네. 그 영상. 네, 그 레전드잖아요. 진짜 레전드죠. 진짜
언제 한번 정말 꼭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타미 씨가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도 막 뮤지컬을 엄청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도 고등학생 때 이 오페라의 이 DVD를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틀어주시고 저도요. 진짜요? 같은 학교 다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봐서 이제 애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넘버를 부르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이 뮤지컬의 특징이 그 유명한 넘버가 있잖아요. 더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말고도 모든 넘버가 다 유명해요. 그런 뮤지컬이 흔치 않은데 그래서 저도 오페라 유령 이후로 좀 입덕을 하게 된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러 갔었는데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진짜요? 되게 엥?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생각하던 실력도 제가 너무 그 완벽한 실황 영상을 보다가 가서 그런지 그래서 보니까 그 극장은 그냥 오페라 유령만 상영하는 극장이었던 거예요. 공연을 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빅이벤트가 그렇죠. 빅이벤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오페라 유령이. 근데 전 진짜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영국이 어쨌든 그런 게 유명하니까 그쵸. 공연 문화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집에서 25주년 그 실황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그 한국만 좀 한국 뮤지컬만 배우에 대한 덕질과 배우가 끌고 가는 힘이 좀 큰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외국도 마찬가지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실력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다. 역시 배우가 잘해야. 그리고 막 뮤덕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굉장히 잘 모르기도 하고 일반인으로서 뮤지컬을 봤을 때 좀 진입장벽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되게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일 수 있는데 그 뮤지컬 예절? 맞아요. 그래서 막 가서 가만히 있고 막 조용히 해야 되고 완전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그런 편견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막 커튼 뭐 박수 치면 되는 그거랑 막 뭐가 있잖아요. 전 그거 영원히 모르겠어요. 많이 봤는데도 그냥 다른 사람 칠 때 치고 안 칠 때 안 치. 그래서 뮤지컬을 사실 쉽게 볼 수 없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은 가격. 맞아요. 가격이 진짜 엄청나죠. 마음 먹고 봐야 되잖아요. 내가 진짜 이날은 나에게 뭔가 문화 예술을 주겠다. 맞아. 하는 날 이제 큰 돈을 써서 뮤지컬을 보러 가서 근데 뮤지컬 보고 나서 굿즈를 사지 않는 이상 내게 남는 건 인터파크 이상한 그 티켓뿐인 거예요. 못생긴 티켓. 사진 한 장도 없고. 맞아요. 못 찍으니까. 그래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그럼에도 보러 갈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게 대극장 티켓이 비싼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대극장은 그 무대나 배우의 스케일이 달라서 확실히 좀 즐길만하다. 퀄리티가 확실히 높긴 하다.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딱 하필 시카고 밈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할 말이 좀 있는 것 보셨으니까. 같아요. 저는 두 번이나 봤기 때문에. 저는 뮤지컬은 안 보고 영화만 봐서 그냥 내용만 알고 있고 이제 저도 쇼츠로 그 제림 씨의 엄청난 그 스타성을 접한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타미 씨가 심지어 최근에는 루피가 맞아요. 그 복화술 영상을 똑같은 루피 2명이 하는 게 웃기긴 한데 똑같은 루피 그러니까 목소리가 똑같은 게 웃겼어요. 맞아. 원래 다른 사람이잖아요. 둘이가. 근데 맞아. 그래서 그 정도로 인기구나. 맞아요. 루피 맞아요. 그 외에도 막 많은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그거 관련해서 막 그림을 그리시기도 하고 할 정도로 요즘 확실히 인기구나. 단순히 몇몇 유명한 뮤지컬뿐만 아니라 시카고는 특히 일반인들 사이에도 잘 알려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시카고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렇게 시카고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시카고를 처음 알게 된 게 어떤 유튜버 분께서 그 셀블럭 탱고라는 그 엄청 유명한 넘버 있잖아요. 그거가 6명인가? 인물이 부르는 건데 혼자서 그 6명을 다 커버하시는 영상을 봤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맞아요.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고 캐릭터성이 진짜 다양한 거예요. 그게 네. 같이 수감된 여성 수감자 맞아요. 6명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다 여성 인물이고 하니까 전 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전 더 여성 인물에 대한 그걸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니까 실제로 그게 그냥 어쨌든 메인 주인공 자체도 벨마 켈리랑 그 록시아트가 둘 다 여성이기도 네네. 하고 이제 그 둘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느낌이 있었어서 제 생각에는 여성 서사 또는 여성 연대의 느낌이 있지 않을까. 특히 그 아까 말씀하신 영상이 네. 그 유튜버 임한올 씨 맞아요. 영상이죠. 네. 그게 오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녹음일 기준 1338만 회? 진짜요? 네네네네. 와 미쳤다. 그래서 와 이게 혹시 인기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시카고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찾아봤던 게 신기했던 게 그 시카고가 미국에서도 공연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미국에서는 그냥 그걸 즐기는 방식이 그 미국의 과거이니까 이제 저희로 따지면 그냥 한국의 역사를 보는 느낌? 네. 이런 식으로 즐겼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연대를 중심으로 즐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희대 문화예술 경영학과 교수이신 지혜원 교수님께서 한국 공연계에서 여성 중심 서사가 부각되면서 시카고도 이러한 시선으로 즐기는 분위기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느낀 거를 이제 전문가분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에 여성 서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뿌듯하기도 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사회 풍자라던가 좀 쇼 비즈니스의 그런 안 좋은 면을 보여주는 식으로 소비를 해왔다면 한국에서는 그 막장 드라마처럼 소비를 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의 연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리고 벨마 켈리와 그 록시 하트 말고도 다른 수감자들 중에서 여성 배우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록시아트와 벨마 켈리가 경쟁하는 듯한 이렇게 시기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포가 될까요? 근데 어쨌든 연대를 하는 그쵸. 둘이 어쨌든 연대가 이루어지고 그쵸. 2030 여성들이 또 재밌게 본 이유가 그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카고의 흥행이 딱 2021년도부터라는 점 때문인지 코로나19로도 흥행을 이제 분석을 하신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공연 관람 횟수가 그때 줄어들었었잖아요. 네, 못 가니까. 그래서 뭔가 대중성과 작품성을 검증받은 작품을 딱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관객들이 일부 작품에 쏠리는 그런 것 때문에 시카고가 인기가 있었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뿐만 아니라 뭐 위키드, 맨 오브 라만차 등에서 뭐 믿고 보는 작품들에서 그 피켓팅이라고 하죠. 막 피 튀기는 티켓팅이 이뤄졌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 홍보를 시카고가 잘 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We Both Reached for the Gun 같은 경우에 빌립 그 아까 복화술 하는 장면이 딱 저도 그 유튜브 영상으로 처음 봤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보고 복화술 진짜 잘한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겠는데 하는 생각도 있었고 아까 이만올 씨의 영상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미디어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각자 집에서 그래서 그 온라인 홍보를 굉장히 한 게 뮤지컬 흥행으로도 연결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네요. 네, 저도 진짜 그 집에 있으면서 사실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막 쇼츠도 많이 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복화술 그것도 진짜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공연장으로 이끄는. 실제로 보고 싶잖아요, 솔직히. 네, 맞아요. 그냥 영상으로 봐도 진짜 특이한 연출이다 이렇게 하는데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자극을 한 데에는. 그래서 막 찾아봤을 때 어떤 한 기사에서는 그 복화술 장면이 그렇게 중요한 이 뮤지컬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메인 파트처럼 한 것은 뭔가 온라인 홍보의 영향과
그 배우의 그쵸.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카고의 흥행을 이끈 거는 좀 최재림 씨의 영향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최재림 님이랑 같이 하시는 그 록시 역할 민경아 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그분이 꼭두각시처럼 하시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입만 뻥끗하는. 근데 그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보고 싶다. 어떻게 사람인데 저렇게 진짜 꼭두각시처럼 잘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두 분의 케미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그 민경아 최재림 그 영상을 보고 봤지만 티켓팅에 실패해서 누구로 보셨어요? 첫 번째는 그 아이비. 그분도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아이비, 최재림, 윤공주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 때 민경아, 최재림, 윤공주 이렇게 봤거든요. 민경아님을 보기 위한 진짜 그거였는데 저는 록시하트도 록시하트지만 윤공주님의 벨마켈리 여기 진짜 너무 진짜 반한 거예요. 진짜 좋죠. 네. 그래서 그 유튜브로 보이는 거 외에도 실제로 가서 보시면 정말 그리고 다른 배우로도 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오면서 쇼츠 잠깐 또 봤는데 그 최재림님의 비싼 자동차 관심 없이 다시 봤어요. 샤우팅 하시는. 와 진짜 그 폭발적인 샤우팅이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막 엄청 따라했더라고요. 그 샤우팅 하시는 장면. 어떤 연예인 분이 막 비싼 자동차 관심 없어 막 이거를 따라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밈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오는 길에 그 쇼츠를 봤는데 이제 댓글에 그 누구보다 정말 절박하게 필요해 보임 이라는 댓글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더라고 유튜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웃긴 게 아닌가. 누가 봐도 돈에 미친 것 같아 보이는데 자꾸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샤우팅을 하시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 넘버들 보면 전반적으로 시카고가 다른 뮤지컬에 비해서 뭐 오페라 유령만 제가 봤겠지만 비교군이 그래도 다른 뮤지컬에 비해서 좀 단촐해요 무대가. 중앙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다음에 배우들의 의상이 계속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 의상으로 이어지는데 그 노래가 막 화려하지 않더라도 중독성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재즈풍이잖아요. 다. 맞아요. 그쵸? 재즈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촐한 무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단촐해 보이는. 그러니까 배우들이 완전 채우는 거죠. 그 앙상블 분들이랑 춤과 노래로 채우는. 그래서 보고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이해할 만해 막 이렇게 되고 막 친구랑 같이 막 미시시비 이러면서 맞아 밈 중에 그 어디 출신 있더라고요. 어디 출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진짜 또 수많은 밈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골라본 원하면 앉아이 띨띨아 이러면서 진짜 밈의 연속이네요. 맞아요. 모든 부분이 되게 따라하기 쉽고 재밌었다. 진짜 재밌는 극인 것 같아요. 그냥 뮤지컬 대극장 극을 보면은 막 그렇게 재미보다 웅장함이나 뭐 음악 이런 게 좋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진짜 스토리가 정말 도파민이 가득한 살인 그리고 막 되게 춤, 노래 이런 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1920년대 얘기를 다루는 거라면 좀 시대가 엄청 다르잖아요. 거의 100년 전 한 세기를 이렇게 했는데 시대가 좀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다른 부수적인 흥행 요소도 있겠지만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시대를 좀 관통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게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살인, 욕망, 부패, 폭력, 간통. 맞아요. 그런 이슈가 가장 크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사실 그 농염하고 뭔가 섹시한 맞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중장년층들이 많이 소비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즌이 짧고 굵게 이렇게 공연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확실히 관계층이 이렇게 젊어진 데에는 우리도 사실 황금 만능주의라던가 네, 외모지상주의 그쵸. 공감을 하죠. 네 그리고 뭐 연애 참견만 봐도 바람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다 사람들이 즐기죠. 그런 남의 불행. 그리고 또 거기서 외국인 역할이 있어요. 있는데 맞아요. 그 사람만 그 흰천 영화에서 보면 흰 천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네. 다른 인물들은 빨간색 천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네. 혼자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는 무죄라고 외치는데 사실 그게 외국어로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나 이거 정당방위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은 혼자.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형법제도의 모순이라던가 그런 차별점들이 비꼬는 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풍자적인 거라던가 위트 있는 부분들이 세대를 초월해서 공감을 얻고 있다라는 글도 봤습니다. 그 록시아트 주인공이 계속 관심에 미쳐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계속 그 미디어에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받게 됐을 때 너무너무 신나하다가 또 사라지니까 완전 이 인물이 또 완전 팍 사그라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현대 사회랑 정말 비슷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관심을 갈구하고 관심이 끊기면 바로 그냥 그 인간마저 관심 그냥 아예 눈 밖에서 사라지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공감할 만한 거리가 많다. 특히 복화술 하는 노래 같은 경우에 복화술뿐만 아니라 쭉 들어보면 중간에 이제 빌리 플린이 뭐 이해할 만해 하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 뒤에 그래 나나나나나나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 주위 기자들과 사람들이 맞아라고 하면서 그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면서 다들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빌리 플랜이 더 크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사회가 동조되는 분위기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로 사로잡히는 분위기가 뮤지컬로 본다면 되게 와 멋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떨어져서 사회로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게 그 복화술 장면이 기자회견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완전 쇼처럼 기자회견을 구성하고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 기자회견을 쇼처럼 소비하면서 이게 사실 사회 문제잖아요. 그 살인 기자회견이라는 게. 근데 그걸 열광하고 막 동의하고 하는 게 진짜 별반 다를 게 없다 지금과. 맞아요. 그래서 그때 황색 저널리즘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신문이 뭔가 사회를 주도했다면 지금은 사실 인터넷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시카고가 굉장히 지금도 가치가 볼만한 가치가 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미뿐만 아니라 생각해 볼 거리도 있어서 흥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준다. 맞습니다. 유익한 공연이다. 그래서 이렇게 뮤지컬에서 막 밈이 많이 나오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그 묵찌빠 난 대학 시절 이거잖아요. 네, 대학 시절 묵찌빠를 전공했던 사실 막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 밈도 사실 최재림님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스타성이 좀 대박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전 진짜 너무 놀랬던 게 이 밈을 저희 그 총선 기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였나?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 대학가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선관위에서 붙인. 근데 거기 뭐라고 해요? 난 대학 시절 도장 찍기 전공했다는 사실이었나? 그 투표하는 게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학가마다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박.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에서 사용할 만큼 퍼진 밈이구나. 맞아요. 엄청 퍼졌었어요. 맞아요, 마케팅에서도 진짜. 많이 받고 맞아요. 홍보 문구로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막 그게 짬뽕 되면서 묵찌빠 전공하러 유학 가서 복화술 늘었다라는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두 작품이 짬뽕 됐네요. 최재림님의 두 작품이.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배우들의 연기력 자체가 이렇게 뮤지컬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연기력이 폭발적이거나 좀 네. 위트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밈이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누가 죄인인가 맞아요. 영웅의 맞아요. 노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뭐 하면 누가 죄인인가 이러고 전 친구들끼리 많이 했거든요. 형벌을 내리는 상황에 약간 뭐 잘못하면 그쵸, 뭐 예를 들어 누가 뭔가 방구 냄새가 났다. 뭔가 내용상 깊이는 그쵸. 물론 다르지만 누가 죄인인가 하면서 바로 색출해내는 네, 눈을 딱 마주치고 하는 재밌네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확실히 노래라는 게 맞아요. 그쵸. 한국 사람들이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듯 그렇지 않아요? 저희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의 민족, 음악의 민족. 가락의 민족.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멀리 퍼지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럼 밈 별점 한번 매겨볼까요? 그럴까요? 네. 오늘 그렇게 시카고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봤는데요. 네. 저희가 너무 갓반인의 시선에서 말을 했을 수도 있어서 맞아요, 이제 뮤덕분들은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주세요. 그거 말고도 이것도 있는데 라고. 맞아요. 저희는 댓글 언제든 맞아요. 댓글, 선풀, 악플 완전 환영합니다. 저희 피드백을 정말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 좀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부탁드려요. 민평가 마이크는 몇 점이에요? 저는 4점. 4점. 저는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참 뮤지컬을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뮤지컬이 화제가 되고 또 사람들이 그걸 즐기러 가면은 그 뮤지컬 시장도 되게 호황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으로 전 4점.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뮤지컬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면 네. 가격이 더 높아지겠죠? 아니면 수요가 그러네요. 늘어나서 줄어들까요? 제가 봤을 때 높아질 것 같아요. 안 되겠네요. 다들 가끔씩만 마세요. 보러 가시길. 농담이고요. 많이 보러 가시길 바랍니다. 타미 씨는 몇 점? 저는 4점. 저도 4점입니다. 시카고를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네. 시카고를 좋아해서 좀 한 4.5까지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그걸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쵸. 근데 본지 좀 되기도 했고 어쨌든 뭔가 광고도 막 네. 많이 노출되거나 그쵸. 빈도수가 잦으면 좀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피로감보다는 재미가 좀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 번 보기도 했고 맞죠. 그냥 뭐 지금 시즌마다 뭐 이해할 만한 뭐 노래를 부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예전처럼 쓰진 큰 않는다. 획기적이다. 이런 눈이 휘둥그레지는 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새로운 걸 갈망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네네. 거이기 때문에 뭐 4점입니다. 네네. 그 외에도 뭐 쓸 일도 많고. 네, 좋습니다. 비싼 자동차 필요 없어. 내겐 오직 밈슐랭뿐. 임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그럼 안녕.